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째 접어들고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여야 정치권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에 이어 국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채 공화당을 향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그만두라고 역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스탠다드 펀스 500 지수는 0.7% 올랐으며 나스닥도 0.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정부 폐쇄 사태 여파로 오는 4일로 예정됐던 고용지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노동부는 재정 문제로 인해 9월 고용지표가 예정된 4일에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일정도 미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 발표 연기로 인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즉 TTIP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역시 취소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셧다운에 따른 지출과 인력의 한계 탓에 협상팀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셧다운이 끝나는 대로 EU 집행위원회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곧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정국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영국이 0.08% 올랐고 프랑스 카크 40은 0.88% 상승했으며 독일 닥스 지수는 0.29% 오름세로 장을 끝냈습니다. 2달 전 탈세와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상원의원 자격 박탈안이 이탈리아 국회 상원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원직 박탈 움직임에 대항해 자신의 자유국민당 소속 장관 5명 모두를 연정에서 사퇴시키며 전국 불안을 야기했었지만 사퇴했던 장관 5명이 모두 베를루스코니에게 등을 돌리고 에니코 레타 총리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디폴트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폴트가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 문제와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데드라인 이전에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도 소폭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대외 변수가 좀 흔들리다 보니 코스피도 지난 한 주 2천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저국채권 관심과 함께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깜짝 실적을 3분기 잠정 실적 관련해 발표한 데 이어서 내일 밤부터는 미국의 알코아가 어닝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반등에 도움을 줄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는 주 중반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 초반 이틀, 주 후반 이틀 시장 흐름이 주목됩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천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에레니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천을 신창환입니다. 네,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께서 줄곧 강조하셨던 이러다 시장 빠진다. 심지어 21선도 이탈할 거고 1950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셨는데 금요일 장중에 21선까지 밀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한 15포인트 빠질 것이다 했는데 빠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제고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조금 틀리죠. 그리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DR제죠. DR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로 이제 보는 그런 방법인데, 금요일이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이제 좀 굉장히 강세 보이면서 했지만, 실제로 DR로 하면 상승과 하락이, 거의 25에서 75로 굉장히 주가 자체가 약세 모양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가가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을 조금 할 것 같은데, 뭐 계속 일단 품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정성님 말 듣고 푸탄타 치니까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데 계속 수익이 푸탄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일교차가 크죠. 일교차가 큰다는 것은 사는 사람 다 사고 파는 사람 다 파는 그런 모양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지그재그 차들을 보니까 지그재그 차드가 그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이 방향을 굉장히 이 정도 같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팽팽한 그런 국면이다. 근데 지금 이런 국면이 왜 나느냐 이렇게 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글로벌 증시에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뒤따라가는 국면인데 어떤 모양이냐면, 최근에 다우존스 지수의 이제 하락, 이제 최근에 다우존스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죠. 받고 이제 나스닥 이런 조정을 때 반대 나스닥은 뜨지만 다우존스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라든지 영국 지수 이런 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받는데 나스닥은 상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환투기 자금들의 이제 움직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선물하시는 분들은 계속 짧게 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장기 포지션은 풋으로 손절매 라인을 잡고 풋을 걸어놓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왔거든요. 21일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금 믹배인데 21일평의 하방 이탈이 여러분 좋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301일평에 있는 자리 1940에서 50자리까지 21일평이 확정 3일 되면은 주가 자체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그물망차드라든지 그물망차들을 보면 그물의 중심이 1910에서 1950 사이였습니다. 이 그물에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또 15포인트 빠졌어요. 제가 이제 15포인트 빠질 것이다. 이제 빠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국면인데, 어쨌든 건 주가 자체가 이제 반등 국면에 와 있습니다. 11일평 자체가 이제 11일평, 21일평 자체가 이격도 100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등 국면입니다만은 60일의 이격 자체가 워낙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반등하더라도 다시 재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랭커 차들을 봐서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주가가 하락이라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가기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스윙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환도도 마찬가지고, PMF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삼성전환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환도 자체가 최근 3전이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좁다는 것은 여차하면 삼성전환이 음봉으로 돌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환이 굉장히 좁을 때 주가가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이제 시계열 차드나 삼성 전환도 보시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보실 것 같으면 일목균형표에 이제 저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MACD 데드크로스의 일목균형표 앞 구름에 서는 모양,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난감한데, 아직까지 주가가 고점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전달을 계속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변곡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변곡점이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하락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여러분 절대 이제 복지부동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에 그 양다리 걸치는 시황, 그런 시황, 그리고 대박 났다 하는 종목, 수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당황하셨죠?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1등 주식만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주식 갖고 있고 코스닥 주식 출신하는 놈들은 그 놈들은 잡놈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엘리어트 파동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공석이 지금 17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엘리트 파동의 신비를 꼭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엘리트 파동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9시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자체들이 꺾이는 모양이거든요. 꺾이는 모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플러스 하이닉스가 두 종목 빼놓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빼놓고 나머지 주식은 LG화학마 중립성 좀 따지지만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계열차드가 빠진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다. 뭐 그 반면에 뭐 코스닥이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코스닥은 주가의 상승보다는요, 코스닥은 대외적인 요소로 많이 들어간데, 지금 신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용이 지금 4조 3천억인데,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걸었던 분들이 만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코스닥을 사는 것은 자기 족보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코스닥 하실 분들은 저희 서울센TV 특히 아침에 이 방송을 보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 잡놈의 방송 검은 토마토나 아우 방송 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선물은 여러분 보다시피 평균 가격이 265 하방이 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21일평의 입평은 보입니다. 21일평이 무너지게 되면 256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상방향으로 봐서는 빠떠봐야 한 6 정도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 있는 분들은 액션을 치지만 여러 포지션 없는 분들은 20일 깬 후에 확실할 때 포지션을 정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두 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제가 피봇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깊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 피봇이 보시면 중심선 자체가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에 여기에 저항 부분 그리고 2000을 뜨면은 2010포인트 그 다음에 2025 떠나야 2025 지금 2000포인트 지금 1996에서 30포인트 먹어봐야 이 1.5% 먹으려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하다.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1970 상방향의 1.5%와 하방향의 1.5%는 천재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서 몸조리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1피벗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1피벗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1피벗의 무게중심 자체가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헷갈린다는 것은 1피봇이 중심선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중심선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중심선에 놀고 있다는 것은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큰다는 것은 주식을 매수할 때 2판4판식으로 저점에 매수하고 장중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는 것도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10조죠. 대단합니다. 전자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10조 이럴 때 고점에 매도죠. 삼성전자가 항상 실적할 때 고점 매도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보다 다른 거는 못하지만 키 큰 거하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10월 중순입니다. 어느덧 가을을 만끽하고 오늘 또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업종 1등주 위주로 매매하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급을 하셨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이 정도 고점에서 한 번쯤 차익 실현하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는 최명성 멘토와 함께하는 최강 종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명성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는 날일 텐데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종목 잡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면 그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섬세히 한 2천 종목을 다 돌려보고 고심해서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KT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주식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관련주입니다. 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 10%, KT자사주 6%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로 통신시장 진출 분야는 총
초고속 인터넷, 시내전화, 이동전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말 국내 유일하게 아이폰을 도입해서 시장 경쟁력을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아이폰4 등 다양한 스마트폰과 이머징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볼도 73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3개월 동안 거래량이 매집 중에 있습니다. 신용단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36,600원에서 아래로 한 두세 분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8,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먹을 만큼 적당히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중률은 80% 이상입니다. 선절가는 35,500원입니다. 요즘 강연을 하다 보면 한 종목에 몰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 일과 주식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니 항상 최소 세 종목에서 5종목 정도 이상은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그 동향이라는 대그룹도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제가 최저가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찾기 힘든 장. 오늘은 보수적으로 KT 추천해 주셨는데요. 한 수익률 5% 정도로 짧게 잡아주신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10월 둘째 주 이두코멘토의 소원을 말해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매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LG 디스플레이 오텍 저희가 손절매를 했죠.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주식 초보자의 경우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좀 더 때를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이드코 멘토의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저처럼 주식 초보자분들이 계시다면 잘 따라오신다면 이 적절한 매수 가격과 함께 아주 손절매 타이밍까지 꼼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트 운용에 앞서서 지켜야 할 법칙 룰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산은 2,8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당일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고요. 이익 실현 시의 수익률은 절대 누적될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AS 진단이 나가죠. 목표가, 손절가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시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립밤 가볍게 담아봤고요. 트렌치코트 그리고 드림백까지 다양한 상품들 담아봤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 20%, 메디포스트 20%, 국보 디자인 20%, 그리고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테라세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64,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61,000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국보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94,01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 9,600원, 손절가 9,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남은 현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00만 원가량 남았고요.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0.7%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라스미콘 마이너스 2.9%의 수익률, 메디포스트 플러스 7.8%의 수익률 보였고요. 국보 디자인 마이너스 3.3%의 수익률 보였습니다. 네, 제 소원을 들어주실 분 이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드디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AS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메이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 화요일에 공략을 하고 나서 바로 10% 넘게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날의 고점이죠. 한 69,9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금요일에 윗골이 음봉이 나와주었었죠. 한 69,300원 정도, 3% 정도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단 저항이죠. 121선에 대한 매물벽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21선과 61선의 눌림목 관점에서 좀 공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상단 저항 121선을 한 번에 돌파를 준다면 여기서 돌려놓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거꾸로 여기서 돌려놓지 못하고 재차 눌림이 나온다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저항의 두께가 지난번 121선보다는 더 두꺼워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금요일에 69,900원을 돌파 못한다면 그 가격 미만에서는 우리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7% 정도 수익을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은 제가 셧다운 이슈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면서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조정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매수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던 플렉서블 관련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요일에 소형 플렉서블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나왔었어요. GSK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DGI도 바로 10%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주었었고요. STI도 7% 그리고 하이셀도 3%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 플렉서블의 중형주의 대표주자죠. 아이퍼포먼스까지 8%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 이 테라세미콘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약세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AP 시스템이나 상보, 테라세미콘 이런 중형주의 종목들이 항상 후발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먼저 소형주들 위주로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이 중형주들 쪽으로의 종목들도 이번 주부터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플렉서블 OLED 시장도 상당히 유명하고 블루오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현재보다 150% 가까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테라세미콘의 회사 자체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한 매출 비중이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망 종목으로 테라세미콘을 일단 매수한 상황이니까요. 이번 주 정도부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국보 디자인입니다. 이 국보 디자인은 이번 주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5일선과 21선이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의 임박한 차트의 모습 이후에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제가 국보 디자인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20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201선이 버냉키의 양적완화 쇼크 그리고 이번에 시리아 사태 때도 버텼던 201선이기 때문에 셧다운 이슈가 나온 이번 상황에서도 201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준다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1선은 지지해주고 있지만 약간은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주 20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보 디자인은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돌려주는 파동이 나와준다면 목표가로 설정해드린 한 9,600원 정도까지 흐름은 좀 나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 움직임 보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게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최근에 종목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있는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커져서 못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9월달부터 10월달에 매도로 일관하게 포지션을 좀 정했기 때문에 종목들도 영향이 큰 모습인데 일단 이 국보 디자인은 9월달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 좀 나아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기술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수익 실현 종목이 나왔습니다. 메디포스트 당초에는 저희가 목표가 73,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69,900원 돌파 못할 시에 단기 수익 실현을 하자 이런 코멘트 주셔서 제가 7%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점점점 매토님의 이 코멘트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제 포트에 지금 세 종목 담고 있잖아요. 신규로 편입할 또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대형주를 한 종목 편입을 해보겠고요. 화학주, KC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KCC는 뭐 대표적인 건축 자재 쪽이나 PVC 쪽의 화학센터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종목이실 겁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 시장에서 뭐 LG화학이라든지 2차전지 ESS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KCC 같은 종목도 에너지 효율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죠. 뭐 TV에서 CF를 보시면 그 KCC 창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열 효율이 좋다라고 좀 소개가 되는데 시장 지배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기업이죠. 주가에서도 좀 보여지듯이 2013년 들어서 주가는 30만 원대부터 46만 원대까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4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반등 구간에 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이 파란색선 라인이 제가 보는 34일선입니다. 보통 34일선이라고 하면 반등의 라인으로서 지지 여부에 따라서 한 5% 이상씩 반등을 하는 패턴이 나오곤 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424,0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금요일의 저가인데요. 바로 424,000원이 지난 9월 16일이죠. 9월 16일에 5% 가까이 급락을 했던 저점입니다. 그때는 424,000원이 21선의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21선을 타고 가면서 옆으로 기면서 46만 2천원의 신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좀 밀린 모습인데 금요일에 KCC가 급락을 했는데 그 저점도 42만 4천원의 가격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쌍바닥 정도의 가격으로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수익률을 노림시는 걸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45만원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5만원이 급락하기 전에 캔들의 머리에 해당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45만원 정도로 목표가를 정했고요. 손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쌍바닥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2만 3천원 정도 1% 조금 넘는 수준에서 손절가를 정했고요. 비중은 현재 뭐 현금은 40% 정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40% 현금 풀베킹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드코멘더님 오늘은 대형주, 화학주 중에서 KCC 담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제 꿈의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20%의 비중 담고 있습니다. 국보디자인 20%, KCC 오늘 40%의 비중으로 새로 담아주셨습니다. 나머지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네, 테라세미콘, 국보디자인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매입한 KCC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이 42만 4천원 이하 출발 시에 매수 취소하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7%의 수익률 보였고요. 남은 현금 1,700만 원가량 정도입니다. 네, 제 포트에 모두 빨간불을 켜지기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셧다운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다우도 15,000을 일단 회복시켜 놓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2,000을 다시 한번 욕심내봐도 좋을까요? 잠시 전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